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어디서 났어? 책장 뒤에서요. 1974년 윤미라? 정수의 손이 떨렸다. 50년 전 사라진 그 이름. 봉투를 뜯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편지는 없었다. 빈 종이와 사진 한 장. 뒤엔 한 줄.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첫사랑. 그럼 할머니는요? 50년 동안 묻어뒀던 비밀이 지금 시작된다. 그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고 아름답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오래된 책장 앞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죠. 은퇴한 지 벌써 5년째, 홀로 사는 집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편지 아니에요? 손녀 수빈이 낡은 문학 전집 사이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1974년 5월 20일 윤미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교복 입은 소녀의 웃음소리, 봄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그리고 졸업식 날 나눴던 약속.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죠.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편지치곤 너무 가벼웠거든요. 이 편지가 왜 이제야 나온 거지? 정수는 숨이 멎을 듯한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빈 종이 한 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만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라가 웃고 있었습니다. 둘은 학교 뒤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정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미라는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죠.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던 그 순간이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정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날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그는 약속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켰죠. 하지만 미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뒷면에 뭔가 써 있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엔 자신의 필체가 아닌 낯선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정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리운 그 목소리,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던 그 미소, 그리고 평생 풀지 못한 의문. 왜 그날 오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수는 빈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정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순백의 종이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50년 전 그날처럼 대답 없는 기다림처럼. 할아버지, 이분이 누구예요? 수빈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첫사랑이었단다. 50년 전에 헤어진.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미라의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 짧은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 못한 말.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박정수는 올해로 68입니다. 국어 교사로 40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지 벌써 5년째죠. 아내 혜숙과는 35년을 함께 살았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정수는 혼자가 되었어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작은 딸은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가끔 손녀 수빈이 대학교 과제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 들르는 게 전부였어요. 정수는 그런 고독한 일상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로 평생을 살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그들은 여전히 스승의 날이면 찾아와 인사를 했고 정수는 그런 순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후회 같은 건 없다고,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아내가 아닌 더 오래전 누군가의 얼굴. 윤미라.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고등학교 시절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74년 그는 3학년이었죠. 미라는 같은 반 짝꿍이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미라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었고 언제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조용했지만 웃을 땐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죠. 정수는 그런 그녀가 좋았습니다. 둘은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쉬는 시간마다 문학 이야기를 나눴고 방과 후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미라는 시를 좋아했어요. 정수는 그녀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빌려 읽곤 했죠.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서 미라에게 말했어요. 우리 졸업하고도 계속 만나자.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죠. 그들은 졸업식이 끝난 후 학교 뒤뜰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오후 3시 그 벤치에서 정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그녀에게 고백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주머니 속엔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시가 되어도 미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4시, 5시, 6시. 해가 기울고 석양이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죠. 다음 날부터 정수는 미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비어 있었어요. 이사를 간 것 같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미라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수는 몇 달 동안 그녀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포기해야 했죠. 대학에 진학했고 군대를 갔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숙을 만나 결혼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순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미라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언제나 웃고 있었지만 정수가 다가가려 하면 멀어져 갔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에서 그녀는 사라졌죠. 아내 혜숙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도 그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미라를 떠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수는 죄책감을 느꼈죠.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왜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50년 만에 그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 못한 말이 있다는 그 짧은 문장과 함께요. 정수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정수는 사흘밤을 꼬박 뒤척였습니다. 사진 속 미라의 미소가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어요. 하지 못한 말.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넷째 날 아침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겠어. 그는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냈어요. 미라의 주소란을 들여다봤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50년 전 그 주소가 아직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혹시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정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수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잠깐 다녀올 때가 있단다. 정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색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수는 공주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간 게 언제였을까요? 4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속도로가 생기고 건물들이 들어서고 논밭은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죠.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공주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였어요. 정수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반죽동 주소를 알려줬죠. 거기 요즘 많이 변했어요. 옛날 모습은 거의 안 남아있을 겁니다. 기사의 말에 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택시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오래된 담벼락과 기와집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죠. 옛 기억과 현재가 뒤섞인 풍경이었어요. 여기에요. 정수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표지판, 녹슨 의자, 그 모든 게 그때 그 모습이었죠. 정수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미라의 집이 있던 곳은 어디쯤일까? 기억을 더듬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자 작은 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보였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라플라워.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라. 그 이름. 설마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의 손이 떨렸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온갖 꽃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카운터 뒤편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정리하고 있었죠. 정수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들어가야 할까? 만약 그녀가 아니라면, 아니, 만약 그녀가 맞다면, 50년 만에 만나는 건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 여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변하지 않은 그 눈빛. 정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했죠. 5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모두를 변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정수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라야, 정말 너야? 그 순간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게 안에는 꽃향기만이 가득했고 시간은 그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문 앞에 걸린 풍경이 살랑살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을 현실로 돌려놓았죠. 정말 정수 씨가 맞나요? 미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도 마찬가지였어요. 50년 만의 재회,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수도 붉어진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죠.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미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안쪽 작업실로 정수를 안내했어요.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죠. 벽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미라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며 찻잔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어떻게 날 찾았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집에서 나왔어. 50년 만에. 미라는 봉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이 사진, 기억나요? 졸업하기 일주일 전이었죠. 그래, 도서관 앞에서 찍었지. 둘은 천천히 추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책들, 쉬는 시간마다 나눴던 대화들, 방과 후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들. 5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들은 생생했어요. 미라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국화차였어요. 향긋한 향이 퍼졌죠. 이 차 좋아했잖아요. 기억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라가 보온병에 담아온 차가 바로 국화차였어요. 쉬는 시간마다 나눠 마셨던 기억이 났죠.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잊을 수가 없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5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부드러운 단맛이 퍼졌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그날 왜 안 나왔어? 졸업식 날. 미라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나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해질 때까지. 정수의 목소리엔 50년 묵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추워진 공기, 어두워지는 하늘, 오지 않는 그녀를 기다리던 그 외로움.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50년 동안 꽁꽁 숨겨둔 비밀을 꺼내는 게 두려운 것처럼. 그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인데?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라도 알고 싶었어요. 그냥 갑자기 이사를 간 거야? 연락 한 번 없이? 우린 그렇게 가까웠잖아.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설명하기도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도 괜찮아. 나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잖아. 듣고 싶어. 정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손에 닿기 직전 멈췄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선반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였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노란 봉투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어요. 모두 정수 앞으로 쓰인 것들이었죠. 이게 뭐야?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50년 동안 쓴 거예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 묶음을 들어 올렸어요. 수십 통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날짜는 1974년 5월 21일이었죠. 바로 졸업식 날이었어요. 왜 보내지 않았어? 보낼 수 없었어요. 당신이 미워할까봐.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왜 널 미워해?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날, 난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 응.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못 간 거예요.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병이었는데?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걸 정수에게 건넸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서였어요. 날짜는 1974년 5월 21일. 진료 내용란을 읽는 순간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출생증명서였습니다. 1975년 2월 5일. 아기의 이름은 윤다은이었죠. 정수는 출생증명서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윤다은. 1975년 2월 5일. 졸업식 날로부터 9개월 후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라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정수는 다시 출생증명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이름란은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놀라움, 혼란,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 미라야, 이 아이가. 정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은이는 내 딸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 씨, 우린 그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 들어온 거였죠. 어머니 계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라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정수도 서류를 재빨리 상자에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나갈게요. 미라가 작업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그녀는 정수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손님 응대하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가 나간 후 그는 혼자 남겨졌어요. 작업실엔 정적만이 흘렀죠. 그는 다시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 묶음을 꺼내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미라의 필체였습니다. 정수야, 오늘 너를 만나지 못했어. 미안해. 사실 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거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거기서 글이 끊겨 있었어요. 뒷장은 찢어져 나갔습니다.
정수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죠. 정수야, 한 달이 지났어.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대학 준비하고 있겠지?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어. 이 비밀을 말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서 역시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계속 펼쳤어요. 모든 편지가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쓰다가 마음을 바꾼 것처럼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통의 편지에 눈이 갔어요. 1975년 2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이가 태어난 달이었습니다. 정수야, 오늘 아기가 태어났어. 건강한 여자아이야. 너무 예뻐. 내 눈을 닮았어. 내 미소를 닮았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없어. 너는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잖아. 이런 짐을 지게 할 순 없어. 그래서 나는 혼자 키우기로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몸이 굳어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감이 오지 않았죠. 그는 병원 기록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진료 내용을 천천히 읽었어요. 임신 초기 진단. 정수는 그 문장 앞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임신? 그때 미라가 임신을 했다고?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설마.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린 그런 적 없었어. 하지만 편지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눈을 닮았다고, 내 미소를 닮았다고. 정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한 달 전 학교 축제가 있던 날. 그날 밤 미라와 단둘이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달빛만이 창문으로 들어오던 그 밤. 정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날 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윤다은은 자신의 딸이란 말인가요? 5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딸이 있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단 말인가?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미라가 아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저 다은인데요. 정수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녀의 눈, 그녀의 미소,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저기, 혹시 어머니 아세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미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다은아, 너.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왜 우세요? 미라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아, 이분은. 미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다은은 어머니와 정수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죠.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다은아, 지금은 설명하기 힘들구나. 나중에 얘기할게.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말해주세요. 이분이 누구시냐고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은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 이 사람이 내 딸이란 말인가.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옛 친구예요.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옛 친구시라고요? 그런데 왜 우세요?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라가 나섰습니다. 다은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가게 일찍 닫을게. 너 먼저 집에 가 있어. 어머니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 곧 집에 갈게. 어서 가봐. 미라의 단호한 목소리에 다은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보다가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가게 문에 닫는다는 팻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미라야, 솔직하게 말해줘. 다은이가 내 딸이야? 미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주황빛이 가게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래요. 다은이는 당신 딸이에요.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0년 동안 감춰진 진실. 그는 딸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딸. 왜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알릴 권리가 있었잖아.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우린 고등학생이었어요. 당신은 대학에 가야 했고, 군대도 가야 했고, 인생이 펼쳐져 있었잖아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당신 인생이 망가질 게 뻔했어요. 19살에 아이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학도 못 가고 꿈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난 그럴 수 없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난 아버지였어. 아버지로서 책임질 권리가 있었다고. 그런데 넌 나한테서 그 권리를 빼앗아 버렸어. 미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숨길 수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게 안이 어두워졌죠. 미라가 형광등을 켰어요. 차가운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다은이는 나에 대해 알고 있어? 아니요.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묻지도 않았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 익숙해진 거죠. 나는 다은이에게 아버지는 먼 곳에 계신다고만 말했어요. 정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자신은 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삶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어떻게 키웠어? 혼자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다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내 삶의 전부였어요. 미라의 목소리엔 모성애가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그녀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숨긴 거니까.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어요.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은이한테 말할 거야. 내가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딸로서 대할 거야. 하지만 다은이가 받아들일까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그건 내가 노력해야지.
평생 못다한 아버지 노릇, 이제라도 해야 해. 정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미라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다은이한테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상자 속 편지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50년 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들. 이제 그 편지들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미라야, 고마워. 혼자서 다은이를 키워줘서.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어요. 정수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첫사랑, 그리고 처음 알게 된 딸.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공주에 있었어요. 밤마다 다은의 얼굴이 떠올랐죠. 내 딸.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아버지, 공주 다녀오신 후로 많이 달라지셨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녀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뭔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시간 보내시는 것 같았는데. 정수는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는 이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수빈아, 할아버지한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생겼어. 비밀이요? 무슨 비밀인데요?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해줄게.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은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비밀을 손녀에게 먼저 말할 순 없었죠. 그날 밤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정수 씨, 저예요. 응, 미라야. 어떻게 지내? 다은이한테 말했어요. 당신에 대해서. 정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뭐라고 했어?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5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니. 그래서 화를 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냐고,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고. 미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당연한 반응이야. 내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 다은이가 만나고 싶어 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정수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주말은 이틀 남았어요.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딸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주말이 왔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빗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긴장한 게 보였죠. 선물을 사갔어요. 꽃다발과 케이크, 그리고 작은 목걸이 하나. 처음 만나는 딸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공주행 버스에 올랐어요.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죠. 미라의 집은 꽃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2층 집이었어요. 마당엔 화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가 나왔어요. 그녀는 정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은이가 안에 있어요. 정수는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거실엔 다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정수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정수는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준비했어요. 다은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내려놓을 뿐 열어보지 않았죠. 앉으세요.
세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가 차를 내왔습니다. 다은아, 할 말 있다며? 다은은 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정수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는 어려웠어요. 나도 몰랐어요. 당신이 있다는 걸 엄마가 말 안 해준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는 내가 인생 망칠까봐 숨기신 거예요.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책임지실 건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연히 책임졌을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그러셨잖아요. 50년 동안 몰랐으니까요. 정말로 몰랐어요. 다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5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을 토해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었죠. 엄마한테 물어보면 멀리 계신다고만 하셨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지나간 시간은 안 돌아오는데. 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은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미안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죠. 미라가 나섰습니다. 다은아, 아버지를 너무 탓하지 마. 잘못은 엄마한테 있어. 내가 숨긴 거니까.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아빠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수는 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그럴 자격이 없었죠. 제가 보상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상이요? 어떻게요? 정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아버지로서 이제부터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말에 정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거절당한 거였어요. 딸에게 거절당한 아버지. 이보다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은의 거절이 마음을 후벼 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요. 당신이 날 받아들이기 힘든 거 당연하죠. 5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기회를 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아버지 말씀 들어봐. 진심인 것 같아. 엄마는 아빠 편이시네요. 편이 아니야. 그냥 너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은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었어요. 저 먼저 갈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다은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수가 급히 따라갔어요. 다은 씨, 잠깐만요. 다은이 돌아봤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50년 전 쓰고 전하지 못했던 그 편지였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50년 전에 당신 어머니께 쓴 편지예요. 그날 전하지 못했던 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다은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고 가방에 넣었죠. 읽어볼게요. 그게 제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라가 다가와 정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안해요. 다은이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내가 이해해야지. 정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다은이 열어보지 않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미라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미라야, 너 혹시 아프니? 정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 기침을 했죠.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병원 다니고 있어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병인데? 폐암이에요. 3기예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암? 3기? 언제부터?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처음엔 2기예요. 그런데 전이가 돼서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 다은의 거절로 힘들었는데 이젠 미라의 병 소식까지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치료는 받고 있어? 항암 치료 받았죠.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대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해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알았어야지. 나한테 알릴 권리가 있었어. 미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또 말 안 했네요. 50년 전처럼. 정수는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어요. 예전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죠. 나 여기 있을게. 마지막까지 곁에 있을게.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도 서울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 지금 중요한 건 너야.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정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50년 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그만 미안하다고 해. 이젠 나도 이해해. 내가 왜 그랬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정수가 물었습니다. 다은이는 알아? 응. 한 달 전에 말했어요. 그때부터 다은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고.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고 그제야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죠. 내가 다은이한테 더 잘해야겠다. 엄마 잃기 전에 아버지라도 제대로 보여줘야지. 고마워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요. 다은이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천천히 할게. 정수는 그날 밤 미라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은은 밤늦게 돌아왔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직 안 가셨어요? 정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랑 얘기하다 보니 늦었네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다은은 대답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미라가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불편하겠지만 괜찮아. 고마워. 정수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딸에게 거절당하고 첫사랑의 시한부 인생을 알게 되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미라를 위해서, 다은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때 2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았어요. 다은의 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정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도 힘든 거예요. 어머니를 잃을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은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작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다은 씨, 괜찮아요?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다은은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왜 여기 올라오셨어요? 울음소리가 들려서요. 괜찮은지 궁금했어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 비켜섰어요. 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위엔 꽃꽂이 책들이 쌓여 있었고 벽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모두 미라와 다은 둘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다은이 침대 끝에 앉자 정수는 책상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는 거죠? 정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워요. 엄마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 보내야 한다니. 왜 그렇게 늦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진작 오지 않으셨어요? 다은의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몰랐어요. 정말로. 알았다면 당장 달려왔을 거예요. 그래도 늦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알아요. 그래서 더 후회돼요. 50년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게. 정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은은 그런 그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낮에 주신 편지요. 읽었어요. 정수는 놀라서 다은을 봤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죠? 다은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50년 전 정수가 쓴 글씨가 빗발에 있었습니다. 미라에게 오늘 졸업하는 날이야. 우리 약속 기억하지? 오후 3시에 뒤뜰 벤치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사실 오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동안 말 못했는데 오늘은 용기 내서 말할 거야. 나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해.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대학 가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내 옆에 있고 싶어. 오늘 꼭 와줘. 기다릴게. 다은이 편지를 읽자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 전의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났어요. 엄마는 이 편지를 못 받으셨죠? 그래요. 그날 오지 않았으니까. 알아요. 엄마가 병원에 계셨다는 것도 알아요. 저 때문에. 정수는 다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었던 거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없었으면 엄마가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당신이 있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도 없이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수는 일어나 다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딸과 가까운 거리에 앉은 거였어요. 다은 씨, 미안해요. 내가 몰랐던 게 미안해요. 알았다면 당신과 어머니 곁에 있었을 거예요.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곁에 있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남은 시간 동안 계속 함께 할게요. 다은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기댔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딸의 어깨를 안았어요. 50년 만에 품에 안은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밖에선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빠, 다은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응, 딸. 엄마 많이 도와주세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럴게. 우리 함께해요. 다음 날부터 정수는 공주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여관방을 얻어 지냈어요. 낮엔 꽃집을 도왔고 저녁엔 미라와 다은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미라는 하루하루 약해져 갔어요. 기침이 잦아졌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죠. 병원 치료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라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정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뭘 만들어? 목도리예요. 누구 줄 건데?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랑 다은이 줄 거예요. 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정수는 미라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힘들면 쉬어. 괜찮아요. 이거 완성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 미라는 잠시 뜨개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느낌이 와요. 무슨 소리야? 아직 시간 있어. 아니에요. 제 몸은 제가 알아요. 한 달, 아니 몇 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지 마.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할 일요? 응.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은이랑 셋이서 추억도 많이 만들어야지. 미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전 이제 여행 갈 힘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라도 좋은 시간 보내자. 응. 그렇게 해요. 미라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다은과 정수는 교대로 간호했습니다. 미라는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가끔 정신을 차리면 정수와 다은을 번갈아 봤죠. 고마워요. 둘 다. 엄마, 힘내세요. 다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다은아, 아빠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미라는 정수를 봤습니다. 정수야, 다은이 부탁해요. 당연하지. 걱정 마. 미라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다은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미라가 잠깐 정신을 차렸어요. 창밖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수야, 잠깐 나가줄래요? 다은이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후 다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엄마가 아빠 부르세요. 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정수야,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함께 해줘서. 미라야, 그런 말하지 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느껴져요. 정수는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어요. 침대 옆 서랍. 열어줘요. 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거 당신 거예요. 정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엔 박정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열어봐요. 정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법적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박정수와 윤다은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였어요. 미라가 몇 달 전에 검사를 받았던 거였죠. 이건 당신이 다은이 아버지라는 증명이에요.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두 번째 서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미라는 모든 재산을 다은에게 물려주되 정수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어요. 왜 이런 걸? 다은이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전 이제 없잖아요.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꽃집명의 변경 서류였습니다. 미라 플라워를 정미 플라워로 바꾸는 서류였어요. 정수와 미라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거였죠. 내가 못다한 꿈이에요. 당신과 함께 꽃집을 운영하는 것. 미라야, 이제 당신이 다은이랑 그 꿈 이어가줘요. 정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미라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서질까봐 두려운 듯이 사랑해요, 미라야.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나도 사랑했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미라는 정수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다은이 다가왔습니다. 부녀는 미라를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미라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정수와 다은은 그녀를 꽉 안았어요. 정수야, 행복했어요. 다시 만나서. 나도야, 미라야. 미라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잘 살아요. 행복하게. 그것이 미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은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창밖의 달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미라가 운영했던 꽃집 단골들, 동네 이웃들, 다은의 친구들. 정수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미라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미라야, 고마웠어. 다은이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이제 내가 할게. 우리 딸 잘 돌볼게. 3일장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정수와 다은만 남았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정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지. 엄마가 원하신 대로.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라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그때 다은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완성된 목도리 2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회색, 하나는 베이지색이었죠. 이거 아빠랑 저 거래요. 마지막까지 만드셨대요. 정수는 목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미라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미라야. 평생 간직할게. 다은도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다은은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정수와 다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수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라의 필체가 보였죠. 사랑하는 정수와 다은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이미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 난 행복했어. 다은이를 낳고 키우고 마지막엔 정수를 다시 만났으니까. 너희 둘이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제 너희 둘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 꽃집도 함께 운영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둘 다. 항상 곁에서 지켜볼게. 편지를 읽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감사함과 사랑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다은아. 엄마 위해서라도. 네, 아빠. 함께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정수는 공주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서울 집은 정리하고 다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아빠, 일어나세요. 가게 열어야 해요.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어요. 창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겨울이구나.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정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벽엔 미라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는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미라야, 오늘도 잘 지켜봐줘. 두 사람은 함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간판이 새로 달려 있었어요. 정미플라워. 정수와 미라의 이름을 합친 간판이었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우리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이 향기가 좋았어요. 미라가 남긴 향기 같았죠. 오늘은 주문이 많네요. 다은이 예약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화환, 개업 축하 화분, 생일 꽃다발. 여러 주문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 열심히 해보자. 네, 아빠. 두 사람은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화분을 정리했고 다은은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점심때 손녀 수빈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공주로 내려와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할아버지, 이모도 데려왔어요. 수빈 뒤로 다은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수의 작은 딸이었죠. 부산에서 올라온 거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왔구나. 잘 왔어. 정수는 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작은 딸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버지에게 이복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작은 딸이 다은에게 인사했습니다. 다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서 와요. 추웠죠? 괜찮아요. 언니 보러 오는 건데 뭐. 두 자매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를 아꼈어요. 정수는 그런 딸들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점심은 네 식구가 함께 먹었어요. 다은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이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수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은은 웃었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야. 엄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셨거든. 그러시구나. 할머니 뵙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매일. 다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어요. 이제 그녀는 슬픔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정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추우시죠? 작은 딸이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고마워. 아버지, 행복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늦었지만 행복해. 다행이에요. 언니도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처음엔 날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제는 정말 아버지 딸 같아요. 보기 좋아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다은과 그는 진짜 부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언니가 있다는 게. 알아.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든든한 언니가 생겨서. 고마워, 딸.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장미 한 다발 주세요.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매주 장미를 사가는 분이었죠.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다은이 능숙하게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딸을 바라봤어요.
미라와 똑같은 손놀림이었습니다. 할머니, 누구 드릴 거예요? 남편 산소에 갖다 드려요. 매주 가거든요. 정말 금슬이 좋으셨나 봐요. 그럼요.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50년. 미라와 함께 했어야 할 시간이었죠. 손님이 떠난 후 정수는 다은에게 말했습니다. 다은아, 내일 엄마 산소 가자. 좋아요, 아빠. 같이 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미라의 묘 앞엔 이미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다은이 며칠 전에 다녀간 거였죠. 정수는 새 꽃을 놓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윤미라, 1957년생, 2025년 작고,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아내. 미라야,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다은이도 밝아졌고, 가게도 잘 되고 있어. 내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어. 다은도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울지 않을게요.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정수는 문득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쓴 편지였어요. 미라에게 전하지 못했던 그 편지. 미라야, 이제라도 받아줘. 늦었지만 그는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편지를 살짝 흔들었어요. 아빠 가요. 엄마도 우리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다은이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정말로요. 나도야, 딸. 비록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나도 그래. 미라한테도, 너한테도 감사해.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미플라워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꽃집이 되었어요. 정수와 다은의 손길을 거친 꽃들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죠. 어느 봄날 오후 한 젊은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저기요, 혹시 이분들 아세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수와 미라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학교 자료를 정리하다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이분들이요. 저희 부모님이에요.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럼 이분들이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요.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 가게를 함께 시작하셨죠. 정수가 나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이었어요. 우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은 때로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하죠. 남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주문했습니다. 프로포즈용이었어요. 저도 용기 내볼래요. 미루지 않고요. 잘하셨어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남자가 떠난 후 정수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미라 플라워에서 정미 플라워로 바뀐 이야기, 50년 만의 재회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다은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제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 언제부터? 3달 전부터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아빠가 한번 봐야겠는데. 다은은 웃었어요.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최민호라고 합니다. 정수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어요.
우리 다은이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에 들었죠. 식사 후 다은과 민호가 먼저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가게에 남았어요. 그는 미라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미라야,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났어. 너도 좋아할 것 같아. 고마워. 다은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문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수빈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어요. 50년 만의 사랑 이야기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내 이야기를? 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 좋아. 써봐라. 수빈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50년 만의 편지, 그리고 첫사랑의 비밀. 어때? 완벽해요, 할아버지.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거라고. 50년을 잃어버렸지만 남은 시간을 되찾았다고.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다고. 수빈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할아버지? 사랑은 때로 늦게 오지만 진심은 언제나 제자리를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혹시 당신 마음에도 미뤄둔 편지 하나 있나요? 전하지 못한 말, 만나지 못한 사람, 시작하지 못한 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보세요. 마음속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나처럼 50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수빈이 타자를 멈추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세요? 50년을 잃어버린 거?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거니까. 다만 한 가지, 진작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실래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하세요.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지금 표현하세요. 그리고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세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아요. 미루다 보면 기회는 사라지고 사람은 떠나가죠. 하지만 동시에 인생은 놀라울 만큼 관대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처럼요. 수빈은 할아버지의 말을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아버지, 이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다은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민호 어땠어요? 좋더라. 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다행이다. 아빠 허락 받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허락이지. 내 딸 행복한 게 최고야.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미라가 어디선가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미라야, 우리 잘 살고 있어. 다은이도 행복해. 내가 바라던 대로야.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해줘서. 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50년 만의 편지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도착했어요. 사랑도 용서도 새로운 시작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당신의 50년이 흘러가기 전에